네, 30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부에서는 제가 이 대입 변제에 대해 가지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몇 번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경매 사건에서 간혹 가다 보면요,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경우냐니까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이 집은 자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인데, 예, 처음에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만약에 편의상 그 소유자 갑이라고 하면요. 근데 이걸 이제 을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매각했습니다. 근데 갑은 말이죠. 이때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때 전입신고는 뭐다? 소유자로서의 전입신고죠.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요, 그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니까 이 주민등록은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매각하면서 을한테 팔았어요. 팔면서 갑과 을은 말이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계약입니다. 재계약입니다. 재계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전에는 소유자, 집주인이었는데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사람은 현재는 임차인이 됐단 말이죠. 임차인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이 주민등록은 이때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흘러 쭉 가다 갑자기 소유권 딸깍 바뀌었다 하더라. 이래야 했을 적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나 여기 나와 있는데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있죠, 그죠?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와 있잖아요. 이전 등기는 그 다음 날부터랍니다.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니까 이렇게 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봐가지고 이제 을 앞으로 다시 매각, 을이 이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이죠, 그죠? 하면서 이때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경매가 진행된다. 이랬을 적에는 이때 전입신고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니까 아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권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로 이 갑과 을 간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그때부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다음날 이 길부터 해서 대항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것도 이 사건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도 지금 보면요, 나중에 우리 사무실 한번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저도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초등학교 애들 알림장이에요, 알림장인데 여기다가 제가 뭐를 적어 놓냐면요, 제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아니면 또 질문 주시는 거 보다 보면요, 예를 들면 유치권 소멸 사유가 뭐고 이게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하면서 이제 대법원 사건번호에서 조세 채권, 임금 채권과 관련된 거 말이죠. 대납, 체납 관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에 포함되냐 안 되냐 말이에요. 그죠? 상가 관리비는 뭐 어떻게 되냐 이거지. 건물 일부 점유했을 적에 건물 전부 유치권 주장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송달 간주는 뭔가. 민사소송 189조에서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도요. 지금 제가 방송할 적에 사건 번호를 표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노트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저도 보면요, 좀 봐요.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그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요즘 공부한다니까요. 30년 이상 이 바다에서 뒹군 저도 지금 공부한다. 왜냐면 많이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말이죠. 대법원,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법원 사건 보는데요. 대법원 사건에서 이게 이제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매수인입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 길이니까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이 길부터니까 이 길 엄밀히 따진다면 그 다음 날 이 길 몇 시 오전 0시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원래는 이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뭐다? 전입신고한 이 길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 길부터인데 이 길이 말이지 0시냐 9시냐 요거 가지고 또 싸움 해가지고 옛날에 이것도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선배 경매인들이 길을 딱 가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다? 이게 여러분들은요, 저는 경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생성됐다면 막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해야 될 걸 저 사람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죠? 이 길인데 이 길 0시냐 9시냐 이거 가지고 싸움해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앉아 계신 대법원 판사님들 말이죠. 이 길은 몇 시부터다, 오전 0시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오전 0시부터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진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뭐가 있네요? 없네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 해가지고요. 실제 경매 사건입니다. 사례인데 이걸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미해가지고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2020 타경입니다. 55,724호. 55,72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예.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 소유자가 있는 듯해요. 전 소유자가.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이 경매정보지를 이제 보시면은, 전 소유권자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99-59,306호 판결,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겁니다. 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면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됐을 때 이분이 전 소유자인데 만약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다면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다 소유권 이전, 이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2015년 12월 1일 날이잖아요. 그죠? 그럼 2015년 12월 1일 그 다음 날이니까 12월 2일 오전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받고 전 소유자 이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전입 날짜 2010년 11월 1일자 요것만 놓고 보게 된다면요. 저당권하고 비교하면 한참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게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 사람이 김모 씨 이분이잖아요. 이분. 근데 이분이 진정 강모 씨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랬을 적에는 강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12월 1일 그 다음 날인 12월 2일부터다. 12월 2일부터는 어이구 근데 이 사람 보니까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해버렸네. 이야 이거 막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정체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온 신경을 이제 고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에서 광모 씨 이분은 보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서 같은 날짜에 여기서 저당권 딱 설정했잖아요. 그죠? 예.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하니까 2015년, 여기 2015년 12월 1일 저당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되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죠. 맞잖아요. 오전 9시죠. 왜? 그러니까 등기소 몇 시에 못 엽니까? 공무원들 몇 시에 출근합니까? 9시잖아, 9시. 밤 10시, 오전 0시 땡! 그때 출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오전 9시에, 이 저당권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 김모 씨가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다 그러면요,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15년 12월 1일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언제? 2일 몇 시? 오전 여튼 0시야. 그럼 요게 말소 기준 권리 되잖아요. 12월 1일에 저당권이. 그럼 죽어! 너는 어떻게 한다? 너 죽어!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입찰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요. 실명을 다 표시를 안 하잖아요. 김땡땡, 이땡땡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은 같은데 이름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봐가지고 이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게 보니까 경매 정보지상에도 전 소유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잠깐만요. 이것도 메모 좀 해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보니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이고요. 내가 보니까 10만 39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건 취하됐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이게 취하됐는데요. 취하됐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다 보면은, 이분이 또 전소유자래, 그거. 근데, 여기 이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박모 씨는요, 저당권을 그냥 끌어안고 아마도 면책적 채무 인수에 의한 원칙대로 한다면 면책적 채무 인수에 의한 저당권 변경 등기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연의 조화님 제 말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을 끌어안고 누가 산다 이거죠. 그러면 면책적 채무 인수에 의한 저당권 변경 등기, 중첩적이 아니고 면책적, 이건 이제 그렇게 표시되어 있나 모르겠네. 잠깐 볼게요. 얼굴을 보게 되면요, 얼구가 어디 갔나요? 얼굴에 보면요, 뭐 면책적 잠깐만, 이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습니까? 와가지고 2015년 12월 11일이네요. 2015년 12월 11일 2015년 설정계약이 나와 있거든요. 이 건인데 이거 그대로 놔두는 모양이네 봐가지고. 제가 채무자 입장이라면요, 내가 집을 판다 그러면 저당권 면책적으로 해서 넘겨줘 버리고 나는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면책적 채무 인수에 의한 저당권 변경 이렇게 안 냈네요. 이건 이런 경우는 법무사분들 알아서 하니까 이거 경매하는데 우리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근데 또 보시니까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저당권을 끌어안고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 이분이 전 소유자인데 이 현재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2006년 7월 18일 날 전입신고했다. 이거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지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 아니기 때문에 꽝이에요, 꽝.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느냐? 이게 현재 소유자가 2019년 12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2019년 12월 11일 날에 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미 2015년 12월 11일 날 해가지고 저당권이 빡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죽잖아요. 너도 죽어. 따라서 이 사람 대항력이 없어.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요. 이게 참 일반 채권자들이 말이에요. 채권 관리 참 잘해야 돼요. 채권 관리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좀 메모하고요. 여기서 또 이게 참 채권자들이 채권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빌레한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수원지방법원인데요.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2015 타경에 12764호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위에 제가 이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담보 잘 잡아야 하는데 무조건 부동산에다 말이죠. 저당권만 설정한다 해가지고요. 담보권이 확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후 사정을 딱 보고 요때 저당권 설정하는 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헤빌레 그냥 7렐레 8렐레 하니까 지도는 아니니까 회사에서 마이너스가 나든지 말든지 나는 때 되면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면 되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말이지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 일 하더라도 이게 안 돼. 꼭 소리나게 일을 해야지.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김땡땡, 이 양반도 전소유자라네? 여기 김땡땡 이분이 이분 같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모 씨한테 2014년 6월 3일 날 집을 팔았잖아요. 팔면서 아마 보니까 1억 9,500만 원 이게 재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입은 이때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인데 확정일자를 2014년 6월 3일 날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그럼 아마 이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넘기는 날이니까 아마도 6월 3일 날 이제 1억 9,500만 원은 잔금으로 대체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1억 5천,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요, 이분한테 나한테 1억 9,500만 원 주는 것 대신 내가 이 집에서 전세 1억 9,500만 원 살게 이렇게 이제 잔금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짜 딱 확정일자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경매정보지나 검색해 보십시오. 이 법인에서 말이죠. 저당권을 설정을 하셨는데 저당권 설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4년 10월 1일입니다. 근데 이분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2014년 6월 3일자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넘게 됐으니까 2014년 6월 4일 오전 0시 땡 하면 이로써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여기 보면 이제 화면을 제가 조금 조정을 해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예,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5년 6월 12일이잖아요. 그죠? 2015년 6월 12일인데, 그 전에 2015년 4월 10일날 배당 요구 했으니까 이 배당 요구는 효력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이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 1억 9,500만 전액에 대해서 배당 금액이 넉넉하면 1억 9,500만 전액 딱 배당받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물건이 좋다니까요.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 얘가 보증금 다 받아가. 그럼 명도하는데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화기애매한 그런 상태에서 명도 집행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명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억 9,500만 원이다 했을 때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9,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1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1순위로 임차인이 다 배당받아가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낙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2,372만 9,900원이죠? 그래서 경매비용 370만 원 빼고 뭐 순수한 배당 금액이 2억 2천만 원 정도 보다 이거죠? 그럼 임차인은 여기서 1억 9,500만 원 싹 다 가져가버려. 아주 얌체단 말이죠. 얌체가 아니지. 저당권자, 이 사람들이 담보를 잘못 잡았지. 예, 이런 거는 담보 잡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보니까 그럼 이 저당권자는 자기네 받을 금액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청구액이. 청구액이 2억인데 얼마? 2,500만 원 배당받는 거예요. 담당자 완전 잘라버려야지.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1억 9,500만 원 이 사람의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그날짜에 같이 따닥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면요. 그렇다면 순위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게. 이 사람들 1돈을 2억 다 받아간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 임차인으로서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2억 2천만 원의 배당 금액이다. 저 법인에서 2억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죠? 법인에서 2억 가져가면 임차인은요. 자기 전세 보증금이 1억 9,500만 원인데 20만 원밖에 배당 못 받는 거. 우와, 이때 낙찰자는 이 임차인에 대해서 쫓아내는데 명도하는데 어우 머리 아파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임차인인데 이 전세 보증금이 1억 9,500만 원인데 2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낙찰자 와서 에이, 나가 그러면 예, 그럼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가요. 봐가지고 날 죽여라 하면서 안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걔가 배당 보증금 거의 다 받아간다. 그러면 뭐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법인의 채권자들은 이제 솔직한 말씀드려요. 법인 채권자가 법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채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봤다.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기네 사정이니까 봐가지고. 근데 일반 우리 개인들이 그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본다는 건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안 됐고. 요거 또 보니까 하나 있고요. 또 있어요. 또 봐가지고 이게 참 2013 타경. 우리는 또 이런 물건을 또 고르면 된다 이거죠. 그죠?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데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이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 근데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그럼 좋죠. 봐가지고. 남부지방법원 2013 타경에 3131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1억 7,900만 원에 낙찰됐네요. 1억 7,900만 원에. 근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도 보십시오. 다세대 빌라잖아요. 다세대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은 한 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들 건물, 우리들 땅, 내 건물, 내 땅 이렇게 다 한 통이 다 표지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뭐야 봐가지고 갑자기 보니까 건물 등기부가 따로 나와 있고요. 토지 등기부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야. 건물 등기부 따로 나와 있고 토지 등기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간혹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대지권 등기가 안 됨으로 인해서 토지가 이게 지분별로 해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따 이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박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 전 소유자래요, 세상에. 박모 씨인데요. 전세 금액 얼마면 7천만 원이래요. 박모 씨가 김모 씨한테 집을 팔아버렸어요. 언제 팔았는데 2010년 4월 14일에 팔았어요. 그럼 이 두 분이 모두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박모 씨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언제입니까? 그 다음 날이죠. 2010년
4월 15일 쉽죠? 간단하죠? 이때로서 오전 0시 해가지고 대항력이 발생돼요. 근데 건전당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법인인데 이거 금융기관이에요. 예. 언제 저당권 설정? 나 참 이게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게 금융기관에 이게 채권 관리자들이 이게 정말 머릿속에 뭐가 텅텅 비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0년 9월 13일에 저당권 뜨거니 설정했네. 9월 13일이면 좋습니다. 2010년 9월 13일 몇 시 정확하게 아침 9시라서 이 사람들의 저당권에 의한 효력이 발생돼요. 근데 저당권 설정 금액이 더럽게 높다 그죠? 3억 원이다 그러면요. 이것도 설정 비용도 꽤 나가요. 법무사 분들이 만약에 저당권 설정한다면 설정 비용이 채권 최고액 있잖아요. 이게 많으면요. 자기네들 또 떨어지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 근데 막아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뭐다. 이 사람보다 빨라.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2억 6,300만. 엄마야. 어지간히 돈도 많이 참만.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소유자 이분이 대단히 능력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대단한 능력자다. 그러니까 이 건 같은 임차인 보증금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조금 전에 같은 1억 9,500만 원 이 임차인 보증금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 대출을 뽑고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고 그래서 저는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니까 야 도대체 이런 그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채권 관리를 하냐 이게 응? 채권 관리 외주를 차라리 안정이나 줘라 이게 지금 제가 똑손을 내 채권 관리 해드릴게 봐가지고 아이고 답답했다. 이 건데 역시 마찬가지요. 이분이 1등으로 7천만 원 싹 다 가져가요. 왜냐면 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4년 1월 15일이지 않습니까? 배당 신청 언제 했습니까? 2014년 1월 3일 날 했으니까 당연히 1등으로 7천만 원 싹 다 받아간다니까요. 그죠? 싹 다 받아간단 말이죠. 다 받아간다. 이게 7천만 원 다 받아가는데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분들이 낙찰 금액이 1억 7,9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경매 비용 뭐 한 400만 원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을 1억 7,500으로 보자 이거죠. 그럼 여기 7천만 원 임차인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럼 1억 500만 원이죠. 그죠? 이분들 실제 채권이 얼마입니까? 2억 6,300이죠. 그죠? 이 7천만 원을 배제를 시켜버린다면은 그래도 자기네들 채권액을 전액 다 회수를 못 하는데 덧붙여가 또 이 7천만 원가 씩 먼저 나가버리네. 세상에. 결국 뭐다? 마이너스 난 부분은 결손 처리하는 수밖에 다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 저도 옛날에 한 30년 좀 더 됐어요. 그때 회사 다닐 때 저도 월급쟁이 생활했어요. 하면서 채권 관리 이런 업무를 했거든요. 사실 좀 저도 그런 직원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 지금 직원 입장에 안에서 이야기하니까 채권 관리자를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채권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요. 아우 이 회사 돈인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내 돈 같으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든다고 그러는데 회사 돈인데 뭐 깨지면 나 결손 떨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좀 팽배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억 6,700 아니고요. 16,705. 광진구 화양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것도 보면요. 이분들이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로서 1억 8,4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 건이 보니까 2억 5,700여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사업자리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낙찰이 됐네요. 어쨌든 봐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도 보면 또 짠 나와 있잖아요. 이 양반이 또 보니까 전 소유자라고 그러네. 세상에. 보증금액 1억 2천만 원이 대항력이 있대요. 뭔 좋아야 보니까 이분이 이 조모씨한테 집을 팔았어요. 팔면서 임대차 계약을 자기네들끼리 체결했다니까요. 그럼 또 세 번째 반복입니다. 이분이 이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2008년 언제요? 8월 29일 몇 시? 오전 0시 이렇게 딱 이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저당권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엄마야 환장해버려. 몇 년도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2012년도 호호 4년 후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앞에 2008년도에 이미 뭐 1억 2천만 원짜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4년 후에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얼마입니까? 그 2억 2천여만 원의 어떤 채권 최고액을 했다가 1억 8,40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싹 임차인이 배당 받아가거든요. 그 위로 또 올라가 보죠.
1억 2천만 원 배당 받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2억 5천 7백인데 여기서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뭐 경비비용 한 750만 원 나왔다 치고 2억 5천만 원. 여기서 임차인 보증 1억 2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1억 3천만 원. 그죠? 만약에 대항력이 이게 제대로 담보를 잡았더라면 이분들 같은 경우 자기네들 채권액이 청구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1억 8,4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찰 금액에서 충분히 널널하게 자기네들 채권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채권자들이 실수한 이런 사례에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데 채권자가 실수한 이런 사례를 공략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명도하는 게 좀 그렇게 만만하진 않잖아요. 먼저 저기 뭐 경매 오래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러 가는데 긴장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냥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뭐 그렇게 싸움하고 완전 막 그렇게 저도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막 싸움 다 기질이 있어 막 싸움도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귀찮더라고 귀찮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오늘은 지금 제가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입변제에 대해서 아까 사례 3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또 이게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에 가지고요. 저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일 경우는 한자를 쓰면 안 되지. 한자 쓰면 또 뭐라 하니까. 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현 소유자 앞으로 명의 등기된 이길하면 이길도 또 한자어잖아요. 다음 날 참 강의하기 어렵습니다. 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그 다음 날 벌어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제입니까? 12월 23일 날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계속 합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어른들이 무슨 크리스마스 뭔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12월 23일 날에는 2022년 12월 23일 날에는 2편으로 딱 들어갑니다. 2편 하니까 경매 실전편이죠. 하면 당합니다. 그죠? 이 하면 당합니다. 이게 소위 어떻게 보면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착착착 해가지고 말이지 남 뒤통수 탁 때리는 그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는 방법이에요. 안 주는 방법은 안 주면 돼요. 안 주고 다시 경매는 날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돈 안 돼. 그런데 안 주고 날리는 물건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당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당하지 말라고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싹 하십시오. 그게 돈 안 돼. 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이해하시고요. 12월 23일 날에도 어쨌든 우리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날씨가 엄청 더 춥답니다. 추우니까 옷 단디 꽁꽁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